네, 안녕하세요. 레알 실무 엑셀. 오늘도 인원 현황 자료를 만들 때 사용했던 기능 중에서 텍스트 관련해서 오늘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음, 통상 텍스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mid, left, right, 뭐 len, find 함수, 텍스트 요 정도가 지금 아마 많이 쓰일 것 같고요. 나머지 뭐 value라든가 text join 그리고 concat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함수인 것 같고요. 오늘 그러면 총 한 9개의 함수를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인원 현황을 만들 때 어떻게 이 텍스트 함수를 사용했느냐. 중등록 번호에서 중등록 번호 13자리 중에서 뒷자리 첫 번째 자리를 이용을 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할 때 미드 함수를 썼었는데요. 어떻게 했었나요? 자, 미드는 텍스트 중에서 보시면 인수가 세 가지인데 텍스트 중에서 스타트 넘버 그리고 글자 수를 스타트 넘버로부터 몇 개를 추출할 건지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뒷자리 주민등록 뒷자리 중에서 첫 번째 숫자를 한번 땡겨 보면 지금 가상의 주민등록번호에서 여덟 번째 글자부터 한 글자를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면 네, 숫자 2가 나올 겁니다. 그죠? 저희가 실제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남녀를 구분할 때는 제가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 숫자가 짝수이면 여자, 홀수이면 남자 이렇게 썼었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오늘은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숫자가 아니고 중간에 있는 미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간에 있는 특정 위치부터 원하는 글자만큼 원하는 값을 제가 5-2 세 글자를 가지고 올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참조하는 텍스트는 동일하겠지만 스타트 넘버가 6부터 여섯 번째 글자부터 세 글자를 가져오세요 라고 하면 5-2가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이게 미드 함수이고요. 자, left 함수는 왼쪽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글자 수만큼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원하는 값 제가 6, 7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left 함수 써주시고 텍스트에서 이 텍스트에서 원하는 글자 어디서부터 왼쪽에서부터 두 글자 라고 하면 6, 7이 나올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right 함수는 그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right 함수는 죄송합니다. right 함수는 텍스트에서 원하는 글자를 어디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원하는 글자 수만큼을 가지고 오는 건데요. 만약에 제가 원하는 글자 수가 1, 2, 3이면 2가 아니라 3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1, 2, 3이 나올 겁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텍스트 함수의 결과값은 대체로 텍스트입니다. 특성이 엑셀에서 셀에 입력할 수 있는 값이 텍스트, 숫자, 논리, 오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mid, left, right 함수의 결과값은 텍스트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면 6, 7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숫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엑셀에서는 텍스트로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어볼까요? 텍스트인지 숫자인지. 네, 너 텍스트야? 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true라고 답을 줄 겁니다. 그죠? right 함수의 결과물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mid는 중간에 대시가 있으니까 당연하겠죠. 대시가 없더라도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네, 텍스트입니다. 네, 그렇고요. 자, LEN은 뭐냐면 LEN은 길이, length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ength의 약자인 len. 그러면 중등록 번호는 몇 자리일까요? 전체가 14자리죠. 왜 13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대시는 빼겠죠. 그러면 13자리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14자리가
여기에 입력돼 14개의 문자가 지금 이 주민등록번호를 구성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LEN의 결과물은 텍스트가 아닙니다. 숫자입니다. 숫자. 왜냐하면 문자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니까 당연히 네, 숫자입니다. 네. 자, find out는요. find out는 특정 텍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문자의 위치 정보를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저 주민등록번호에서 제가 대시를 찾아보겠습니다. find 그리고 인수를 보시면 세 가지인데요. find text, within text, start number 이렇게 있죠. 여기서 find text가 제가 찾고자 하는 텍스트, 네, 대시가 되는 거고요. within text는 이 대시를 찾을 대시가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C2 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start number는 그 대시가 위치한 위치 정보를 줄 거냐 말 거냐를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주지 않으면 맨 첫 번째 문자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만약에 세 번째부터 또는 두 번째부터 대시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인덱스는 인수는 대시가 그 특정 텍스트에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여러 개의 텍스트 대시 정보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대시의 위치가 몇 번째인지를 인지를 하면 그 대시만 따로 추출을 할 때 스타트 넘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1을 줘도 되고 아니면 아예 생략을 해도 위치 정보가 네, 이렇게 7번째에 대시가 위치해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네, find 함수의 결과물도 렐리엔과 마찬가지로 결과값은 숫자입니다. is number라고 물어보면요, 네, true라고 띄워줄 겁니다. 자, 그럼 value는 뭐냐면요, mid나 left나 right 함수의 결과값이 텍스트인데요, 그 숫자로 된 형태로 된 텍스트를 숫자로 엑셀이 숫자로 인지를 하도록 만들어줄 때 value 함수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value라고 하시고 left나 right 또는 mid 함수의 결과값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아까는 분명히 right 함수의 결과값 1, 2, 3이 텍스트였습니다. 근데 그 텍스트를 value 함수 안에다가 넣어주면 그 결과값은 숫자로 바뀝니다. 네, 물어볼까요? 네, 물어보면 true, 네, 숫자다 라고 알려주네요. 그럼 아까 right 함수는 다시 보시면 false가 나오겠죠. 왜? 숫자가 아니고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value 함수까지 알아봤고요. 텍스트 함수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사용자 지정 서식은 통상 단축키 컨트롤 1, 네, 이렇게 컨트롤 1번을 누르면 이 창이 뜨죠. 여기서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서식, 이 내용을 조금 아셔야 이 텍스트 함수를 쓸 수가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100만을 입력하겠습니다. 그죠? 100만 맞나요? 100만인가요? 1000만인가요? 네, 100만을 1000만이네요. 네, 100만을 입력했고요. 자, 이 100만 중에서 제가 나누기 1000을 해서 1000이라는 값만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제가 10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thousand의 표시 t를 붙여서 1000t krw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텍스트 함수의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도록 제가 만들 겁니다. 함수를 이용해서요. 자, 그러면 텍스트 함수는요, 네, 이 숫자를 어떻게, 이 텍스트 함수는 인수가 두 개인데 value라는 인수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format text라는 인수가 하나 있습니다. value는 말 그대로 지금 보시는 100만이 될 거고요. format text는 이 100만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인데요.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 100만이라는 거를 콤마를 찍어주고요. 그리고 숫자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뒷자리 동그라미 3개는 제가 날려버리고요. 1000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네, 숫자 1000만 나올 겁니다. 이 결과값은 네, 미드나 레프트나 라이트 함수처럼 동일하게 숫자가 아니라 텍스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and t m% 누르시고 tkrw 이렇게 하시면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의 데이터가 나오겠죠. 물론 여기에서 다른 서식을 이용해서 krw를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는 m%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 텍스트 함수를 쓰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 지정 서식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별도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스트라는 함수가 있고요. 전 궁금하시면 먼저 그 마이크로소프트 도움말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요. 결과값이 나오네요. 자, 텍스트 걸으시고 컨트롤 A 누르시면 이렇게 도움말이 나오죠. 여기서 도움말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텍스트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시면 네, 예제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오늘은 이 텍스트 함수가 목적이 아니어서 오늘은 네,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텍스트 조인은 단어에서 느끼실 수 있겠지만 문자를 결합하는 겁니다. 제가 인원 현황 자료를 만들 때는 이 텍스트 조인을 쓰지 않고 &를 썼는데요. 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and죠. and. 이 &를 이용해서 결합을 했는데 함수 텍스트 조인을 해서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는지 실제 제가 인원 현황을 자료를 만들 때 사용했던 방법들을 먼저 해볼게요. &를 이용해서 그때는 equal 제가 연도와 그리고 월 그리고 필드 구분을 합쳤는데 그 세 가지 항목들 연도, 월, 필드 구분을 각각 이 언더바를 중간에 넣어 가지고 결합을 했습니다. 그죠? 연도 and 언더바 월 and 언더바 and 필드 구분 이렇게 해서 제가 2015 언더바 1 언더바 월초 이렇게 입력을 했었죠. 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되고요. 두 번째는 &가 아니고요. 텍스트 조인을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조인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텍스트 조인은 첫 번째 인수가 뭐냐면 뒤에 들어올 텍스트 여러 개의 텍스트를 조인시켜줄 구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언더바이겠죠. 제가 언더바를 사용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영역 안에서 빈 셀이 있다면 무시를 해라. 아니다. 빈 셀도 포함해라. 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빈 셀일 경우에는 true라고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true, false를 말씀드릴 때 저는 true는 1, false는 0을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true가 아니고요. true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1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결합하고자 하는 텍스트들 이렇게 해 주시면 결합값은 &를 이용해서 결합한 거나 텍스트 조인을 해서 결합한 거나 동일한 결합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쵸? 자, 그래서 텍스트 조인 그렇게 한다라는 거고요. 자, 맨 마지막 지금 컨캣인데요. 제가 보통 업무를 할 때 월 실적 보고를 할 때 많이 쓰는 함수인데 커멘트 자료를 만들 때 많이 씁니다. 숫자,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리마크, 비고 내용을 제가 기재를 할 때 텍스트와 숫자와 결합을 해서 많이 쓰는데요.
그냥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concat 그 이전에 concatenate라는 그 텍스트를 조인 시켜주는 함수가 있는데 ampersand하고 똑같습니다. 그 결과값은. 근데 좀 다른 건 뭐냐면 concatenate는 셀 정보를 각각 찍어줬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concatenate는 밑에 보이죠? 이 함수는 이렇게 내가 결합하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value 5가 뜹니다. 이렇게 범위로 지정해주면 안 되고요. 이 함수는 단점이 뭐냐면 범위로 지정해주면 안 되고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지가 결합을 합니다. 그죠? 근데 concat 함수는 뭐냐면 그런 단점을 보완한 것 같아요. concat 함수는 그냥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역을, 범위를. 그럼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결합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순서적으로 보시면 맨 첫 번째 행에 있는 값부터 맨 아래에 있는 행 순차적으로 결합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한 열일 경우에는 이렇게 결합을 하지만 열이 만약에 두 개다 그러면 행 정보를 먼저 결합을 하고 그 다음 행 이렇게 결합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영역을 이렇게 확장을 해주면 결과값은 2015, 2015, 11 월초 입사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2015, 2015, 11 월초 입사. 네, 요게 concat 함수이고요. 통상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갑자기 만들어 볼까요? 금액이라고 하고요. 이유, 원인.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 그죠? 100만원이고요. 예를 들면, 인원 감소, 2명. 100만원이면 너무 적네요. 네, 제가 그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2명. 그러면 저는 이거를 비고란에 커멘트를 쓸 때, 여기에 지금 이 두 개의 정보를 결합해서 여기다가 간략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통상 이렇게 쓰죠. 예를 들면 인원 감소 2명 그리고 괄호 열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 1000원 네, 이런 식으로 네, 표현했다고 치면 자, 이게 지금 제가 그 행만 있다고 보시면 지금 이렇게 치는 거 훨씬 빠르겠지만 이 내용이 여러 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제가 손으로 쳐야 되겠죠. 그죠? 물론 지금 내용이 다 같아 보이지만 만약 내용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하기 그냥 이렇게 제가 임의로 더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내용을 뭐라고 할까요?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텍스트를 AAA 영어로 그냥 AAA라고 하고요. 이건 BBBB라고 하고 네, CCCCCC 네, DDDDDD EFFFF 이렇게 넣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렇게 동일하게 이 몇 개인가요? 지금 전체 행의 개수가 7개 행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채워 넣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뭐 AA 카피를 하고 제가 그리고 괄호 열고 여기서도 1,20 020 1000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매월 반복된다고 하면 좀 불편할 거잖아요. 저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 1000원을 아까 위에서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숫자를 이용해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저 숫자를 텍스트 그죠? 요놈 그리고 네, 샵 땡땡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볼 겁니다. 그죠? 여기서 코마만 하나 더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1000 이렇게 됐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and 1000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1,000원. 그죠? 오늘따라 좀 키보드 입력이 좀 잘 안 되네요. 그죠? 1,000원 입력이 됐죠? 그리고 앞뒤로 괄호가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괄호는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넣을게요. 그냥 and,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괄호 닫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1,000원.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뒤에 달릴 숫자들이 다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원인 텍스트와 지금 이 결과값을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단 중간에 네,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구분 기호가 없으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con cat 이렇게 주시고요. 네, 이렇게 네, 하시면 동일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간략하니까 컨캣이나 컨캐트네이트나 동일하지만 중간에 다른 어떤 필요한 내용들을 더 많이 추가를 할 경우에는 이 컨캣 함수가 컨캐트네이트보다는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빨갛게 제가 표시한 거를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시트 이름을 추출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만 이용해서.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시트가 텍스트 시트잖아요. 통상 이 시트의 이름을 쓰고 싶다 함수에다가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쳐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바꿨어요. 텍스트 함수다 라고 시트 이름을 바뀌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이 텍스트라고 입력되어 있는 이 셀의 정보를 다시 다른 수식에 사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다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수식을 이용하면 시트명을 바꾸더라도 수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시트명이 바뀌도록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해볼까요? 어떤 분들은 매크로 함수 getCell인가요? 뭐 그걸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냥 cell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cel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값을 만들어 낼 건데요. 자, cell이라는 함수는 어떤 거냐면요. 먼저 한번 볼까요? 이콘을 cell이라고 하시고 보시면 특정 위치의 셀을 선택을 하면 그 셀이 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뭐 주소, 어드레스, 컬럼, 그 다음에 컬러, 컨텐츠, 파일 네임, 포맷 뭐 쭉 있죠. 여기서 제가 활용할 거는 파일 네임입니다. 파일 네임을 찾아라. 어떤 셀에? 이 셀에. 제가 그냥 C14번 셀에 C14번 셀에 해당하는 파일 네임이 뭐냐 라고 물으면 C14번 셀이 만들어준 그 위에 페어런트를 찾아가서 파일 네임을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 주는 겁니다. 제 이름이 나와버렸네요. 지워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셀 함수를 이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보여드린 거고요. 그죠? 이게 셀 함수를 이용해서 정보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개인정보를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를 한 거고요. 이런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한번 각자의 엑셀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뜰 겁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엑셀 파일의 위치를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쭉 보시면 맨 끝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네, 맨 끝에 보시면 브라켓 다음에 텍스트로 해서 시트 이름이 이렇게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셀 함수의 결과값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미 제가 만들어 놨죠. 제가 처음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 지우고요. 자, 여기 함수 지금 NA 함수라고 되어 있는 데는 제가 포뮬러 텍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수식을 입력하면 여기에 입력된 수식을 디스플레이 해줄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하실 게 뭐냐면 셀 함수, 셀 파일 네임, 셀 주소에 해당되는 결과값 지금 보시는 이거죠. 이 결과값에
결과값 중에서 시트 이름이 맨 끝에 이 브라켓 다음에 있는 글자들이 시트 이름입니다. 그죠? 어디? 지금 선택되어 있는 A1 셀, 텍스트 함수 시트의 A1 셀에 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 한 건데요. 그게 시트 이름이 텍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find 함수를 이용해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브라켓의 위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find 함수를 이용해서요. find 셀의 결과값 요거죠. 여기서 뭘 찾으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find 함수를 먼저 찾을 걸 먼저 넣어야 되죠. 그죠? 찾고자 하는 텍스트, 그죠? 브라켓. 그리고 그 찾고자 하는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 C28번이죠. 그리고 어디서부터 찾을래? 처음부터 찾을래? 아니면 중간 어딘가에서부터 찾을래? 생략하면 처음부터 찾는다고 했죠, 제가. 그러면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브라켓의 위치는 이 텍스트 안에서 130번째에 들어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네, 그죠? 130번째. 그리고 그럼 130번째를 찾았으니까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전체 문자 수를 찾을 겁니다. 이 결과값, 이 셀 함수의 결과값의 전체의 문자의 수를 구할 겁니다. 거기서 뭐를요? 130을 빼면 제가 찾고자 하는 시트 이름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자, 말로 하면 좀 어려울 건데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바로 해보겠습니다. 엘리엔하고 네, 이걸 이렇게 찍어보면 전체 이 결과값의 글자 수가 135개의 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135개의 글자 중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브라켓의 위치가 130이니까 135에서 130을 빼면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시트 텍스트 함수의 그 시트명의 글자 수가 나올 겁니다. 135 마이너스 130 하면 어떻게 되나요? 5글자. 제가 찾을 글자는 5글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 시트 이름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뭘 이용해서? write 함수를 이용해서요. 네. write 함수를 쓰고요. write 함수, 네, 이 셀 함수의 결과값, 콤마, 네, 5번째. 어디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5글자를 땡겨와라. 그러면 텍스트 함수가 됐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시트 이름을 텍스트로 다시 돌려볼게요. 그러면 바뀌었죠. 자동으로. 그죠? 자,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제가 이거를 다 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먼저 이 셀 함수를 먼저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를 하고요. 아까 find 함수에 C28번 참조했던 거에 셀 함수를 그대로 입력을 해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alien에도 동일하게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시트 이름은 네, 어떻게 이 안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네, find 함수 아니죠? alien부터 먼저 해야겠네, 그죠? alien 넣고요. 그리고 네, find 함수 결과값 네, 이렇게 넣으면 됐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write 함수는요. write 함수는 C18번이 아까 셀 함수였잖아요. copy 네, write 함수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C23번의 결과값이 지금 3이잖아요. 이 3을 이렇게 카피를 하셔서 이것만 이 23번 요 셀에다가 셀 정보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다 결합이 된 겁니다. 그죠? 제가 함수 통합이라는 셀에다가 하려고 했던 게 지금 이 작업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걸 제가 원래대로 돌려볼까요? y 함수에다가 이걸 찍고 그리고 오른쪽에서부터 세 번째 세 글자를 가져와라. 네, 결과값은 같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네, 특정한 셀에 그 시트 이름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 A1이라고 했는데 요 A1이 아니고 저기 텍스트 시트의 A1이 아니고 다른 시트의 정보를 한번 갖고 와 볼까요? 제가 만약 이렇게 이 시트에 B2를 찍으면 이렇게 네, 바뀔 겁니다. 그죠? 자, 이거의 정보가 네, 보세요. 값 오류 이렇게 왜 값 오류죠? 이 정보들이 지금 다른 정보를 지금 찍고 있어서
틀린 정보를 냈네요. 자, 원래대로 다시 돌려볼게요. 엘리엔도 네, 요 정보를 이용하게끔, 그리고 얘도 그냥 이놈 빼기 이놈. 네, 그러면 이렇게 네, 값이 제가 선택한 시트 셀 정보 어디 있나요? 숫자 텍스트 논리값 56 시트의 B2번 셀이 속한 정보 파일 네임을 찾아오고, 그 중에서 텍스트를 맨 끝쪽, 그러니까 이 그 제가 말이 헷갈리네, 맨 끝쪽 그 시트 이름을 네, 땡겨온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가끔 이용을 합니다. 다른 셀 정보를 이용해서 텍스트 시트 이름을 추출해서 다시 함수에 사용할 때 예, 가끔 사용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텍스트 관련된 함수들, 그리고 기능들 제가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조금 어려우셨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조금 처음 접하셨다면 좀 이해하기가 힘드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 보시면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엑셀은 결국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 손에 익는 거.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